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 봐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 18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중국을 3대 0으로 격파하고 판다컵 전승 우승을 했습니다. 듣기에 생소하시겠지만 판다컵은 2017년 중국 쓰촨성에서 청두시 축구협회가 주최하기 시작한 대회이며 올해 한국, 태국, 뉴질랜드, 중국이 참가한 엄연한 국제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우승을 하고 나서 한 세리머니가 중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장 박규현 선수가 우승 트로피에 발을 올린 채 찍은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한 골도 못 넣고 3전 전패로 패배해서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중국은 한국팀에게 심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야후 포털까지 뒤져서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인들의 글까지 퍼나르며 마치 한국의 세리머니가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는 듯한 여론을 선동합니다. 이에 대표팀 김정수 감독은 5월 30일 현지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감독은 또한 청도 축구협회를 찾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중국 축구협회 측에 이번 일에 대한 사과와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협회에서 한 일이니까 이건 국가 대 국가로 사과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해프닝 정도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 측의 비난이 도를 넘어서자 한국 언론들도 차분하게 우승컵을 밟는 문화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승의 기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의 사진까지 친절하게 덧붙여서 오해하지 않게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세리머니에 대해서 지나친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최국이나 상대국이 오해해서 불쾌했다면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라면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중국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우승의 기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우승컵을 밟는 세리머니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국의 감정도 존중한다. 따라서 이번 일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양국 축구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저는 대한축구협회와 우리 축구팀이 매우 굴욕적이며 지나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방식의 사과를 잘 받아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사과도 받아주지 않았고 한국의 우승컵 또한 박탈했습니다. 세리머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회의 우승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중국 말고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다컵 조직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스포츠 정신을 잃었다. 판다컵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관계자가 대체 뭐라고 타국의 스포츠 정신이 있다 없다 감히 평가하는 걸까요?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황선홍 선수가 중국 수비수의 거친 태클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선수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며 재활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냈겠습니까? 더불어 한국 팀으로서도 주 공격수를 잃어 전력이 크게 하락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에게 스포츠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승컵은 우리 선수들이 정당하게 경기에서 이겨서 받은 것인데 그걸 왜 돌려주어야 합니까? 사과를 하면 그거로 된 거지. 우승컵을 돌려준 대한축구협회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승컵은 대한축구협회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당시의 사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태국 마크를 달고 있는 자신들이 하는 사과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Okay.
이번에 판다컵에 초청해주신 모든 이유가 팬들께 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중국 축구협회 팬들께 심리를 끼쳐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 경미스러운 행동으로 방송을 이겨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First of all, we apologize for the situation. One of our players made a huge mistake. We are really sorry for the mistake again, and we humbly apologize to all of fans and all of players, also all of people in China. And we hope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CFA and KFA.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사과할 때 고개를 숙이는 걸 보셨나요? 중국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에게 사과하실 때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어른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대한축구협회는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서 아이들에게 지나친 사과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저급한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타국 땅에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축구협회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공사가 다 망하시겠지만 최소한 명칭에 대한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18세 이하 선수들은 앞으로 최소한 3번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축구 지도자, 해설자, 코치 등으로 대한민국에 공헌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당황스러운 건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 선수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뒤 사정은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행동은 지독한 열등감에서 표출되는 중국 사람들의 이유 없는 비난과 뭐가 다를까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국가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가면 중국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다컵 사과 이후로 중국 언론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기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국이라고 여기는 한국에 또 졌기 때문에 대국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혹은 스포츠 정신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이 특이한 게 대한민국이 심판을 매수해서 이기고 올라갈 수 있다면 왜 중국은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은데.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2대0으로 진 독일이 우리가 심판을 매수했다고 하던가요? 정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모든 월드컵 경기 중에서 가장 가짜라고 생각되는 경기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도 역시 대한민국을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아마 중국이 판다컵에서 우승하고 우승컵을 밟았으면 자기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했겠지만 우리가 하면 인품과 도덕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역시 중국인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희롱거리일 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결국 제가 얻어낸 결론은 현재 중국의 기성세대는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매우 강력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 중에서 중화 사상을 통해 중국은 대국이었으며 다시 대국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당의 영도가 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교육을 매우 장기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받아왔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내용을 주입받았기에 스스로 종주국이 속국보다 못한 것을 대단히 체면이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비정상적이고 나쁜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걸까 잘못한 것에 대해 속임으로써 조금이라도 마음속이 편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정식적인 항의를 하는 대신 그저 인내함으로써 더욱 대놓고 무시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축구 관련 기사에 유독 악플이 많은 이유는 한국 문화에 별 관심이 없는 30대 이상 중국 남성들이 주로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20, 30대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나 스타들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한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30대 이상의 중국 남성들에게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커제는 젊지만 바둑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대국장에서 한국어로 욕을 하는 등 매너는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에 2대 0으로 이긴 것을 보고 한국팀을 칭찬하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었습니다. 과연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욕을 먹고 사과하는 글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중국 바둑계의 1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 축구를 칭찬했다는 이유로 그가 당한 일입니다. 그럼 커제는 대체 왜 한국을 칭찬했을까요? 그는 한국 바둑 기사들과의 많은 대전을 통해 승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공정하게 실력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질 때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낮게 본다면 그것은 자신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현재 중국 사회는 이처럼 개인의 솔직한 감정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왜 그렇게 많은 홍콩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와 사상,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받아 성립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의 중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이 개방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화 사상에 갇혀있는 기성세대들과는 다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 미국에 대한 불매운동과 정치 선동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처럼 잘 통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의 시민의식이 더 발전하기도 했지만 본래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도 중요한 이유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신세대들 사이에는 경제와 정치는 별개라는 의식이 점차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쯤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수 보아의 노래가 오리콘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 가수가 그곳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도 노력한다면 언젠가 더 큰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도 있겠다는 큰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몇 년이 지난 최근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은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전설 같은 퀸과 비틀즈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공연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BTS는 지금 전 세계의 한국인과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BTS를 카피한 탄도 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오리콘 차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던 시장이 이제 우리를 카피하는데 급급하며 어느 정도 카피만 해도 1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를 보면서 느꼈던 작은 희망이 불과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큰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의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싫어하고 방탄을 싫어하는 누군가는 글을 쓰겠지만 긍정적인 댓글이 훨씬 많고 압도적인 좋아요를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글들이 절대 위로 못 올라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U20 국가대표 축구팀 역시 세계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굴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우리보다 더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게 있어 이 사진은 대한민국의 멋진 승리를 기념하는 소중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당신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덕분에 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